서울시 강남구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한 명품 수선 가게. 이곳은 다양한 명품들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곳입니다. 한눈에 봐도 고가의 가방들이 매달려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게 가방이 많이 들어오고요. 근데 가방 외에도 가방, 지갑, 의류, 벨트까지 가죽으로 된 제품들은 저희가 다루지 못하는 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선반 가득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제품들. 새 것을 사는 대신 고쳐 쓰는 문화가 생기면서 최근 명품 가방 리폼이 인기가 높아졌는데요. 하루에도 수선 의뢰가 들어오는 택배 상자 개수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요즘엔 택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택배로 봤을 때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해도 어림 잡으면 한 달에 800건에서 1000건까지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작업해 주시고 있고요. 요즘 물량이 워낙 많아서 선생님 늦게까지도 작업하고. 오전 이른 시간 작업장. 요즘은 연일 많은 양의 수리 의뢰가 밀려들어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작업자들은 모두 수리 작업으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중 유난히 가방을 신중하게 살피는 작업자가 눈에 띕니다. 이게 지금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겉감을 이걸로 여기에다 씌울 거예요. 다시 5천 갖다가 이런 식으로. 구매한 지 15년이 넘은 낡은 가방 겉면을 화려한 패턴의 원피스로 교체하는 작업. 요즘은 이렇게 개성에 맞춰 개조하는 수리가 많다고 하네요. 예비용이 없잖아요. 이거 한 개뿐이 없으니까 신경이 많이 가죠. 가방에 달려있던 장식품들은 그대로 다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처가 나지 않게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삭았어요. 지금 툭툭 부러져요. 이렇게 부러지잖아요. 삭아가지고. 오랜 사용으로 가죽이 말라 해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새로 만드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는 다 살릴 걸 살려야 되니까 더 힘들어요. 작업. 가방의 본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자르는 작업이 유독 많은데 칼날이 무뎌지면 다칠 수도 있어 항상 날카롭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이렇게 길었었습니다. 이거 쇠 칼이 있는데 이렇게 긴 칼이었었습니다. 길이 차이가 엄청난데요? 많이 나죠. 계속 갈면서 이제 손에 이거 쓰니까 짧은 게 더 편해요. 긴 것보다. 작업자의 노고가 고스란히 칼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철을 붙이는 작업. 앞, 뒤, 옆 모두 모양을 정확하게 맞춰야 해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작업입니다. 손잡이하고 안감만 빼놓고 다 바뀐 거죠. 아, 노고 있는 안감부터 살리셔야 되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임의로 놓고 있는 게 자재가 없으니까요.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명품은 최대한 원래 있던 부품들을 살려서 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방에서 떼어놨던 장식품을 그대로 제자리에 달아 수리를 완성합니다. 야, 정말 다른 가방이 됐는데요. 낡은 노란색 가방은 화려한 패턴의 새 가방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공장 다른 곳에선 또 다른 작업자가 오늘 새로 들어온 제품 수리에 한창입니다. 이번엔 또 어떤 수리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망가진 가방인데 손님이 좀 줄여가지고 딴 가방으로 원하시더라고요. 리품인 미리품 좀 조그맣게. 이번 의뢰는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는 수리입니다. 변경이 많은 만큼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힘든가요? 힘든 거요? 딱 하나 있대.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 손님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 아무리 잘해도 손님 마음 안 들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예전에 유행했던 큰 가방을 작은 사이즈로 바꾸는 것이 요즘 제일 많이 들어오는 의뢰입니다. 오래된 가방을 유행하는 스타일로 바꿔 들고 다니려는 실용주의적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왜 비스듬히 자르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붙더라고요.
만약에 똑같으면 이렇게 뜨잖아요. 얘가 딱 맞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딱 이렇게 맞더라고. 딱 붙더라고요. 명품 수선은 바느질이나 재단 등 모든 과정이 일단 작업에 들어가면 다시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력 30년이 훌쩍 넘은 작업자도 작업 내내 조심스럽고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성됐나요? 예, 완성됐죠. 낡고 커다란 오래된 가방, 요즘 유행하는 작은 크로스백과 열쇠고리 두 가지 제품으로 변신했습니다. 저 가방 예, 예.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아, 심각하네요. 네. 예전에 잘 들었는데 한동안 안 들다가 방치하신 꺼냈더니 이렇게 돼버렸더라고요. 좀 작게 요거 살려가지고 요만큼 해서 이게 강해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좀 네. 부담스럽겠네요. 네, 지금은 좀 무겁기도 하고 예. 가볍게 들고 싶어서 매장을 찾아 수선 상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큰 가방 별로고 작게 만들어서 쓰는 게 유행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집에 있는 가방 좀 찾아봤더니 이 지경이 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좀 살려가 다 사연이 있잖아요 가방에. 이거 좀 살려가지고 제가 잘 쓸 수 있는 가방으로 바꿔서 쓰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의뢰 들어오는 제품마다 사연도 참 많은데요. 다른 사람의 눈엔 낡은 가방이지만 누군가에겐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 메모 속엔 보낸 사람들의 추억이 가득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사주신 가방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딸의 마음이 담긴 사연부터 70대 아내가 남편에게 처음 선물 받은 가방을 고쳐달라는 의뢰까지 물건이 아니라 추억을 수리하는 일입니다. 진짜 오래된 악어 가방이 있는데 그걸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할머니 유품이라고 이제 그걸 복원해가지고 보관하고 싶다고 가져오신 분들이 계셔요. 진짜 그건 본인이 들기 위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이제 할머니 생각하면서 보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가슴이 찡해요. 그날 오후 작업장. 선생님, 작업 들어갔고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뚜껑 부분 많이 손상됐고요. 모서리 있는데. 네. 그리고 여기 배로 부분 끝에 네. 여기가 손상이 심하고 옆에 보면 여기가 다 깨져 있어요. 이거 본래 색상 찾아서 복원해서 케어해 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체인, 네. 체인이랑 장식 자체 도금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가죽 부분이 굉장히 낡아 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처 부위가 워낙 많아요. 지금 이것도 저희 이제 복원하고 왁싱을 다 작업을 할 거예요. 가죽 복원의 첫 단계는 표면에 묻은 이물질 제거와 더러워진 부분을 깨끗이 닦아주는 작업입니다. 어두운 색깔이면은 그 차이가 잘 안 나는데 밝은 색에 때가 타 있는 부분에 계속 색을 올리면은 더 지저분해지고 그거를 가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세척을 먼저 하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작업자가 가방 안쪽을 들치고 뭔가를 확인하는데요. 바로 가방의 원 색깔입니다. 염색에 앞서 탈색되기 전 색깔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조금이라도 다른 색이 나오면 문제가 커 염료 주색은 어느 작업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미세하게 한 방울, 그다음에 어떤 거는 반 방울 정도 사용해서 색을 만들어줘야 돼요. 살짝 진하긴 한데 이게 또 발랐을 때랑 또 차이가 있거든요. 얘 발라보면은 바르고 마르고 하면은 이제 가방색이랑 비슷해질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해봐선 발색되는 정확한 색을 알 수 없어 바르고 말리고 하는 과정을 5번 이상은 해야 제대로 된 색깔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손이 많이 가네요. 네? 가방이 다 색깔만 다 다르고 가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게 어떤 거 같은 무늬마다 또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이걸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지 가방이 완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 있는 부분도 안 받으시죠? 네, 실에 묻으면은 염색약이 묻으면 까슬까슬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실을 만졌을 때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까끌까끌하면은
예, 이게 퀄리티가 많이 안 좋고 사람들이 만져봤을 때 양피 느낌이 전혀 안 나거든요. 한두 번 칠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가죽 손상이 커서 최소 15번 이상은 발라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 되시거든요. 아, 왜요? 여기 저희 기술이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까지는 못 들어오셔요. 가죽 복원의 마지막 코팅 작업은 아쉽게도 공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복원이랑 왁싱은 끝났거든요. 감쪽같네요. 네. 가죽이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정말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가방에 달린 체인 수선 작업입니다. 네, 이거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그래도 손님이 아직 가죽은 교체를 원하지 않아서 그냥 이거는 왁싱 작업할 거거든요. 색이 바란 체인을 깔끔하게 도금하기 위해선 번거롭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떼줘야 한다네요. 이제 도금을 하기 위해 다른 작업실로 이동합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 체인을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도금을 하시네요. 도금에게 한꺼번에 담가서 하면 훨씬 쉬울 것 같은데요. 담궈서 하면은 빠르고 편하긴 한데요. 이게 이것처럼 예쁘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제가 해보니까는 제일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작업자의 노고로 체인이 새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이제 복원된 가죽줄을 체인에 끼는 과정인데요. 작업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지금 체인 줄의 가죽은 한번 이 케어를 받기 때문에 오물이 묻거나 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밑에다 하얀 걸 깔았죠. 체인에도 기스가 나지 않도록 깔고 이 기장과 이 기장이 이 체인 안에 이 가죽줄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다 됐습니다. 이거 끼기 힘드셨을 텐데 아유 가죽이 많이 안 좋아서 굉장히 예뻐요. 잘 됐으면 다행인데.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작업자가 수리된 줄을 받자마자 꺼내서 혹시 문제가 없는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가방 본판의 색깔과 줄 색깔이 다르면 안 돼 색깔 확인도 필수입니다. 이제 줄을 가방에 끼면 완성인데요. 처음 염색부터 이렇게 마지막 검수까지 온전히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작업입니다. 명품 수선이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낡고 때가 많이 묻었던 오래된 가방이 마치 새 제품처럼 바뀌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제가 손님들에게 더 기쁨을 줄 수 있겠구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제품들 사이에서 쇼핑백 하나를 집어드는 작업자. 이번엔 구두 수선입니다. 신발이 이렇게 많이 깔려있잖아요. 어디요, 선생님? 이런데요. 이렇게 많이 까진 것도 가능해요? 예. 구두는 이렇게 가죽이 벗겨져 들어오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냉장고를 여는 작업자, 뭔가를 꺼내시는데요. 이게 3일 동안 숙성시킨 소기름입니다. 기름이요? 예. 도대체 소기름은 어떻게 사용하려는 걸까요? 근데 이건 지금 뭘로 덮어놓으신 거예요? 이제 생지라고 소 가죽입니다. 코팅이 이제 안 된 가죽이죠.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덮으시는 거예요? 이제 유분도 안 날라고 이 기름이 마르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방지하고 이 자체 내에서도 나오니까요. 3일 동안 냉장 숙성시킨 소기름을 주전자에 넣고 끓이는데요. 이 기름은 구두 수선 시 유분을 주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신발은 가방과 다르게 신으면서 유분이 많이 빠져 유분 공급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벗겨진 가죽 부분은 소가죽의 표면을 긁어 나온 가죽가루로 메꿔진다고 하네요. 소재 자체가 틀리면 이제 모공 자체가 틀려져 버리니까요. 같은 소재로 덮어줘야. 긁어낸 가죽가루는 바늘로 한 땀 한 땀 벗겨진 곳에 씌우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데요. 이때
소기름이 끓으면서 나오는 증기는 구두에 가죽 가루가 잘 붙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작업자가 난데없이 숯을 빻는데요. 또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요? 갈수록 궁금해집니다. 이번 재료는 땅콩 버터입니다. 이 의문의 두 가지 재료들은 구두 수선의 마지막에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는데요. 숯은 색이 곱게 입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착색제 역할을, 땅콩 버터는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먹색 빛 검은 구두의 수선에 숯이 많이 이용된다고 하네요. 완성된 숯과 땅콩 버터 반죽을 손상된 부위에 두툼하게 발라줍니다. 일반 풀들은 점도가 없어가지고 이게 씌워지질 않아요. 구두 수선을 위해 악교와 찹쌀 등을 넣어 작업자가 특별히 제작한 수제풀입니다. 이 정도의 점성이 있어야지 여기에 붙였을 때 떨어지질 않습니다. 재료가 구두의 표면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수제풀로 구두를 감싸 보호막을 만들어주면 작업이 끝이 납니다. 하루 정도만 지나도 이게 달라지나요? 많이 달라지죠. 다음 날 작업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정말 착색이 잘 됐을까요? 반죽 안 모습이 궁금해지는데요. 작업자가 조심스럽게 반죽을 벗겨냅니다. 이게 색상이 이제 까맣게 올라갈 겁니다. 이제 원 컬러로요. 안 보이죠? 이 부분이 다 까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컬러가 올라가면서 복원이 된 거고요. 보시면 처음 상태하고 지금 상태하고 많이 차이 날 거예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심하게 벗겨져 있던 가죽 표면이 천연 재료만으로 완벽하게 복원이 됐습니다. 가까이 봐도 가죽 모공 하나 벗겨진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롱에 잘못 보관하셔가지고 제습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물이 흘러가지고 이게 침투된 거예요. 그럼 가방이 이렇게 구겨질 수가 있나 보죠? 그렇죠. 이게 이제 구겨지면서 딱딱해질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요. 수분이 마르면서 오므라드는 거예요, 이게. 구겨진 부분에 복원 작업을 하기 위해선 먼저 가방의 본판을 해체해야 합니다. 다 분리했습니다. 다시 보니 정말 심하게 구겨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분이 말라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수분을 침투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자가 바닥에서 뭔가를 탁자 위로 올리는데요. 독한 술로 유명한 고량주와 쌀입니다. 이 재료로 구겨진 가죽이 어떻게 복원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술이랑 쌀을 이용해서 여기다 수분을 침투시킬 겁니다. 아, 술과 쌀을 이용하셨어요? 예. 먼저 쟁반에 쌀을 넉넉하게 깔아주고 그 위에 구겨진 가방을 올려줍니다. 가방 위에 깨끗한 면으로 된 천을 덮어준 후엔 다시 쌀을 수북히 올려주는데요. 마지막에 쌀 위로 고량주를 부어주면 준비 작업이 끝납니다. 이제 여기다 수분이 빨리 침투될 수 있도록 열을 가할 거예요. 불을 펴가지고요. 여기다 불을 피신다고요? 예. 불의 열기로 쌀이 머금고 있던 고량주가 자연스럽게 가죽 속으로 스며든다고 합니다. 1시간 정도 놔둬야지 이제 가죽이 풀어져가지고 어느 정도 유연해지거든요. 아, 이제 꺼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과연 심하게 구겨져 딱딱하게 굳었던 가죽이 원래대로 돌아왔을지. 제가 다 긴장되는데요. 지금 많이 펴졌습니다. 이게
하루 정도만 이제 자연 건조 시키면은 어느 정도 온 가죽 느낌이 돌아올 겁니다. 아, 신기하게 말끔히 펴졌습니다. 수분이 말라 형편없이 구겨져 있던 가방이 깨끗하게 복원됐습니다. 낡은 명품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건 작업자들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